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스트림 8에 추가된 스트림 API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트림이라는 개념은 자바에서 이 두 가지 형태로 쓰이는데요. 기존에 IO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파일을 통해서 데이터를 읽고 쓰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할 때 그때 사용하는 스트림 API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일 인풋 아웃풋 이 키보드로 입력을 받는 시스템 인, 시스템 아웃도 이 스트림의 하나인데요. 그거 말고 우리가 어떤 데이터들을 집합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리스트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거나 맵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때, 즉 컬렉션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다량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관리할 때 이 다량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조작할 때 조금 더 편하고 가독성 있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자바 8에 추가된 스트림 API예요. 그러니까 IO의 스트림과 지금 설명드리는 자바 8의 이 스트림이라는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밑에 그림을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스트림 API를 사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런 리스트가 하나가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저희가 이 이름,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이 이름 객체들, 스트링 객체들을 전체 찍어보고 싶어요. 전체 순회하면서 이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들 하나하나 출력을 하고자 할 때 기존에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했었죠. 이터레이터를 이용해서 반복문을 돌면서 해당 내용들을 출력을 하거나 지금 코드에선 저희가 이터레이터를 이용을 했지만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을 하거나 그게 일반적인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 스트림을 활용하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컬렉션으로 하여금 스트림 객체를 얻어와서 foeach라는 스트림 API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람다 표현식을 통해서 우리가 동일한, 위에 보시는 코드와 동일한 결과를 추출해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처음 이 스트림 API를 보시면 이 아래의 코드가 익숙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가 스트림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사용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볼 건데요. 본격적으로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고 그리고 컬렉션 데이터에서 우리가 스트림 API의 메소드들을 이용해서 이 관리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보기 전에 이 스트림 API를 활용했을 때와 활용하지 않았을 때 코드 형태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얼마나 간결해지고 좀 더 사용하기가 편한지 그 부분을 먼저 제가 코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림 API를 사용했을 때 기존에 저희가 작성하던 코드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이터로 사용할 커스터머 클래스를 정의해 두었습니다. 이 커스터머 객체는 이름과 나이를 속성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커스터머 객체를 커스터머스라는 이름의 컬렉션에다가 이메일 데이터 5개를 저장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5개의 데이터에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특정 데이터들을 추출해 보려고 해요. 그걸 기존 방식으로 먼저 해 보고요. 스트림을 이용했을 때 어떻게 그 코드가 바뀌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럼 조건을 설명을 드리면, 자, 첫 번째 조건은 나이가 30살 이상인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추출된 나이가 30살 이상인 사람들을 오름차순 정렬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커스터머 객체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자, 이름에 대한 문자열 데이터로 추출을 할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에 맞는 데이터들을 우리가 지금 보시는 이 커스터머 객체에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자, 나이가 30살 이상이고 오름차순 정렬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이름들로 구성된 컬렉션으로 반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코드를 우리가 기존의 방식으로 해 본다라고 하면 자 어떤 식으로 해야 할 거냐면 먼저 나이가 30살 이상인 사람들을 추출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추출한 데이터들을 담을 컬렉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컬렉션을 하나 선언을 합니다. 간단하게 리스트라고 하고요. 자, 어레이 리스트 선언을 하고 반복문을 돌면서 자, 커스터머 타입의 데이터를 받을 거니까요. 이 커스터머스로부터 하나씩 커스터머를 꺼내서 조건 물어봐야겠죠. 커스터머의 get age가 30살 이상인지를 확인해서 30살 이상이라면 위에 선언한 리스트에다가 add를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반복문이 끝나면 자, age가 30살 이상인 사람들에 대한 데이터 추출이 끝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추출된 데이터가 이 리스트 안에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오름차순 정렬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정렬 로직을 구성하지는 않고 저희가 이 정렬을 위해서 커스터머 객체에 보면 이 comparable 이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먼트 해놨고 나이 가지고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메소드를 제정해 놨어요. 이 부분은 이후에 저희가 스트림 API를 이용한 정렬을 이야기할 때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오름차순 정렬은 아주 간단하게 이 추출한 데이터 리스트에 대해서 커스 이 컬렉션 즈의 sort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렇게 리스트를 보내주면 오름차순 정렬이 끝날 거예요. 나이에 대한 age에 대한 오름차순 정렬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정렬을 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정렬한 다음에 제가 결과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얻으려고 하는 거냐면 오름차순 정렬이 끝난 데이터들에 대해서 커스터머 객체가 아니라 이름을 가지고 이 컬렉션으로 다시 받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름으로 구성된 이 컬렉션을 또 하나 만들어야 하는 게 되는 건데요. 자, 리스트를 선언하고요. 스트링을 담는 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result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new array 리스트를 다시 선언하고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렬된 리스트로부터 해당 데이터들을 다시 담으면 되죠. 이름만 꺼내 와서요. 포문을 다시 돌립니다. 포문을 다시 반복해서 이번에는 스트링의 네임이 됩니다. 그래서 리스트에서 죄송합니다. 커스터머의 커스터머라고 한 다음에 우리가 result에다가 add를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커스터머의 get name들로만. 그러면 이 result라는 요 컬렉션에는 커스터머스가 가지고 있는 커스터머 객체들 중에서 나이가 30살 이상이고 이름이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이 나이가 30살 이상이고 나이를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되어 있는 커스터머들의 이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일일이 출력하려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다시 또 반복문이 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기 위해서 직접 해 볼까요? 이걸 손해에서 한번 출력을 해 주고 싶어요. 그러면 또 포문이 돌아야 되겠죠. 스트링에 자 name result 해서 출력을 한다라면 name을 이렇게 출력을 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실행을 해 보면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이렇게 김과 송, 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출력이 됐어요. 그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들어있는 데이터 중에서 자, 30살 이상인 사람 자, 김이 있고요. 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이에 대해서 오름차순으로 즉 33살에 김이 먼저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45 살에 송이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67 세에 리가 출력이 되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결과를 얻기 위한 즉 정렬에 대한 조건, 우리가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조건을 다시 한번 보시면 30살 이상의 오름차순 정렬의 이름들만 가지고 오겠다. 이 세 가지 요건에 만족하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했던 작업들은 이만큼의 작업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저희가 만약에 스트림이라는 걸 사용한다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지금부터 간단하게 보여드릴 건데, 자 우선 주석으로 간단하게 처리를 해 놓고요. 바로 밑에서 한번 스트림으로 처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앞으로 하나씩 배워가면서 이 코드가 무슨 코드인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 그 차이를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먼저요, 결과물이 되는 자 result라고 커스터머스의 names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커스터머스로부터 스트림이라는 객체를 가지고 오고요. 그다음에 필터링을 합니다. 필터를 어떻게 하냐면 arrow 펑션 여기에다가 커스터머의 get age가 30 살보다 커야 해요. 제가 조금 보기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붙일게요, 옆에다가. 이 부분만 보면 되니까요. 자, 먼저 스트림 객체를 생성을 해서 자 필터링을 먼저 합니다. 필터링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sort를 할 거예요. 그리고 매핑을 할 거고요. 자, 매핑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할 거냐면 커스터머의 get name만 가지고 올 거고요. 그리고 collect. 자,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씩 하나씩 이후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 다음에 커스터머스 의 names라는 이 객체를 실제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물론 포문으로 동일하게 찍는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자, 찍었을 때 아까와 같은 결과가 나와야 해요. 확인을 한번 해 보면 자, 동일하게 김과 송과 리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주석을 풀고 다시 한번 해 볼까요? 자, 이 부분을 주석을 풀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켰을 때 두 개의 결과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 일단 코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자, 위의 내용과 지금 위에 스트림을 이용한 방식과 스트림을 이용하지 않고 기존에 했던 방식의 차이를 한번 보시면 먼저 컬렉션 객체를 선언하는 것부터가 달라지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스트림 API를 이용하는 이 방식에 익숙해지시면 지금 보시는 이 코드의 표현이 훨씬 더 간결하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자, 먼저 필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렬을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제가 추출하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매핑을 진행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데이터들을 리스트 형태로 모아서 받은 다음에 그리고 그 결과물을 출력해 주는 이 작업들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스트림을 배우고 난 다음에는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은 이런 반복문의 형태의 코드들은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거의 안 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 시간부터 저희가 이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자 필터링하는 방법, 정렬하는 방법, 그리고 매핑하는 방법
그리고 최종 연산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최종 연산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그 부분들, 즉 스트림 API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학습을 하실 거예요. 스트림을 사용했을 때와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코드의 차이를 먼저 보시고 앞으로는 꼭 우리가 스트림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강의에서 우리가 스트림 API가 뭔지를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 스트림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부터 스트림 API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